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Z 폴드 3 한 달 사용 후기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사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인으로 한 달 이상 사용해본 Z 폴드 3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 갤럭시 Z 폴드 3만 쓰시는 분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얘기하는 편리한 점과 아쉬운 점까지 얘기해 드릴 테니 오늘 이 영상이 Z 폴드 3를 구매 고려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점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장점은 UDC예요. 제가 지난번 리뷰 때는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사용하다 보니까 거슬리지도 않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할 때, 웹서핑할 때도 몰입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UDC는 거슬리진 않는데 주름이 조금... 두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예요. Z 폴드 3는 새로운 대화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데요. 이 제품만큼 무언가를 보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넓은 화면을 접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장점입니다. 접었을 때는 6.2인치, 펼치면은 7.6인치로 아이패드 미니같이 조그마한 태블릿을 접어서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함께 쓸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확실히 넓은 화면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특히나 친구들이나 일할 때 자료나 사진, 영상을 보여주기에도 좋고 친구들과 누워서 같이 영화 보기에도 좋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마지막 러닝할 때도 태블릿처럼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밀리의 서재 독서 앱이나 웹서핑, 화면 분할 쓰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커버 디스플레이도 최대 120Hz 주사율도 지원하기 때문에 커버나 메인이나 둘 다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쓸 수가 있죠. 게다가 S펜 지원으로 드로잉 작업하시거나 큰 화면에 메모하기, PDF 파일을 체크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접었을 때 준수한 그립감과 한 손 조작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Z 폴드 3는 다른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가로의 폭이 짧습니다. 딱 처음 집어보면은 두꺼운 리모컨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그립감도 좋고 한 손 조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괜찮은 카메라예요. 물론 이 제품 200만원 치고는 카메라의 품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거의 대부분 카메라를 중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넓은 화면을 접어서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죠. 그래도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진 품질은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최고의 스마트폰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카메라 스펙은 굉장히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UDC 카메라는 특히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과 방수, 편의성이에요. 이 제품은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혼밥을 드실 때나 카페에서 강의 영상을 보실 때도 따로 스탠드 거치대가 없어도 이렇게 편리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쓸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셀피를 찍을 때에도 좋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찍히는 사람도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 최초로 IPX8 등급의 방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영상 시청하기에도 걱정이 없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888 칩셋과 16GB의 램, 최대 51GB의 여유 있는 저장 공간까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6GB 이상만 되시면은 일상적으로 쓰시는데 그렇게 용량이 부족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10만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타사 브랜드하고 비교해보면 합리적으로 용량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자, 이제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죠.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느끼는 아쉬운 점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무게예요. Z 폴드 3는 정말 무겁습니다. 제가 들어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무거워요. 왜냐면 271g의 무게이기 때문에 여기다 케이스까지 씌우면은 300g에 육박하는 무게를 선사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라미드 케이스가 10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보면 무겁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형 Z 폴드 3 샀어요? 너 Z 폴드 3 샀냐? 나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겁냐?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만큼 무겁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치면 또 무거운데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무게예요. 이렇게 들면 무거운데 또 이렇게 들면은 이런 태블릿 느낌 치고는 또 들을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렇게 누워서 드시면은 이렇게 펼쳐도 무겁긴 해요. 두 번째는 어색한 화면 비율입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제품은요 1.25:1 비율인데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볼 때 특히 렛터박스가 많이 남아요. 요즘은 뭐 16:9라든지 21:9라든지 가루가 긴 비율로 영상 촬영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어느 각도로 돌려봐도 렛터박스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화면을 제대로 다 못 쓴다는 느낌이랄까?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UI 최적화도 아직 좀 덜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폴드용 앱들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앱을 전체 화면으로 봐도 확대만 해놓은 느낌이라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사진도 잘리는 경우가 있고요. 게임할 때도 약간 가로 시야가 짧은 듯한 느낌이에요.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웹서핑 하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기사를 읽기에는 화면 비율은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예요. 이 제품 다른 거보다 좀 심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UDC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화소부터 좀 걱정이 됐는데 역시나 사진 품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400메가 화소를 떠나서 UDC 특성상 이렇게 방충망처럼 디스플레이에 그물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해를 찍어보거나 셀피를 찍어볼 때 형광등이나 해가 벌집 피자처럼 바뀌죠. 그리고 제가 이걸로 화상 채팅 한번 해봤는데 주변에 먼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 지포드 3 쓰는 거 맞냐라고 2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메인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좀 많이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셀피를 찍을 때는 반드시 커버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로 찍어요. 저 같은 경우에 차량 리뷰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는데 구조 특성상 거치대도 따로 사야 되고 마운트도 따로 사야 되고 어쨌든간 촬영 목적으로 사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에요. 네 번째는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이 제품 사실 그렇게 길게 못 씁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신 분들은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 일이 있을 때는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들고 다니고요. 아침 9시 정도에 나가면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2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제로부터 만충까지 충전하는 데는 여유있게 잡아서 1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S펜입니다. 왜 S펜이 단점도 되죠? 이것도 참 딜레마인데요. S펜이 수납이 안 되다 보니까 S펜을 활용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노트처럼 S펜 수납이 되면 내가 들고 다니면서 뭔가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메모하고 쓸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S펜 수납이 되는 케이스를 주긴 하지만 솔직히 그게 좀 디자인도 굉장히 좀 둔탁해지고 저는 커버가 그렇게 개 혓바닥처럼 해벌레 이러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놨을 때도 거의 그네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게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물론 S펜이 있는 부분을 빼가지고 쓰면 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되게 귀찮아요. 물론 이제 S펜 수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 거고 S펜도 두꺼운 게 아니라 노트처럼 이렇게 얇게 바뀌겠죠. 그래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본다면 S펜 수납이 되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똑같은 제품이 나오길 원하는데 그게 힘들면 노트 정도의 펜 정도만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S펜 사용이 안 되는 것도 좀 아쉽죠. 자, 이렇게 오늘 지포드 3 한 달 사용 솔직 후기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포드 3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새로 나온 실버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쉬운 점이 없는데요.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아, 얘는 이렇게 사용했구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는 건 센스인 거 아시죠? 어쨌든 결론은 뭐다? 잘 나온 제품이다. 현존하는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우수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하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특히 무언가를 넓은 화면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넓은 화면을 접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른 스마트폰은 쳐다도 안 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고니님, 저는 그래도 큰 화면에 카메라까지 좋은 제품 사고 싶어요.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 사세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지포드 3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이.